안녕하세요. An image is worth 16 by 16 words,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이라는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에 대해 발표할 김재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비전 분야로 확장시킨 논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RNN 구조를 배제하고 어텐션 기반의 모델 구조로 등장과 동시에 NLP 분야에서 소타 스코어를 달성한 구조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자연어 처리를 넘어서 비전 분야까지 확장하기 위한 연구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CNN 구조가 지배적이었던 비전 분야에 어텐션 구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CNN 구조를 셀프 어텐션과 결합하거나 혹은 오로지 셀프 어텐션만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구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수정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 등장한 이 논문은 현재 인용수가 6,000회를 넘어가는 파급력 있는 논문입니다. 오른쪽 표는 실험 결과표인데요.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지만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 시킨 경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른 구조들에 비해 정확도도 높고 연산 속도 역시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는 다음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갈 임베딩 과정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살펴본 후 인코더의 구조를 설명드리고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풋 값은 1차원 시퀀스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인풋 이미지를 분할해서 나눠주고 1차원으로 플래튼해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48x48의 RGB 채널로 48x48x3의 쉐입을 가지는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16x16x3이라는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분할합니다. 결과적으로 9개의 시퀀스가 나오게 되고 이 패치들을 1차원으로 플래튼 해주게 되면 16x16x3이 768의 길이를 가지는 1차원 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패치 사이즈를 어떤 크기로 설정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14나 16 등으로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고 저는 16으로 설정한 경우로 가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일정한 레이턴트 벡터 사이즈 D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학습 가능한 리니어 프로젝션 과정으로 패치들을 D 디멘션으로 매핑하고 이 아웃풋을 패치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패치 임베딩 1부터 패치 임베딩 9까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서 패치 임베딩에 더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학습 가능한 임베딩 벡터로 클래스 토큰을 만들어 앞서 나온 다른 토큰들에 컨캣 해줍니다. 앞서 9개의 패치 임베딩이 나왔으므로 컨캣 이후에는 10개의 패치 임베딩이 사용됩니다. 이 10개의 인풋 패치에 추가로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면 인코더에 대한 인풋 데이터가 완성됩니다. 앞서 인풋 이미지를 패치로 쪼개는 과정에서 각 패치에 대한 위치 정보가 소실되게 되고 따라서 포지셔널 임베딩 과정을 더해주어 각 패치의 위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될 인풋을 확인했는데 인코더의 경우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기존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멀티레이어나 피드포워드 레이어의 뒤에 붙어 있는 반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앞에다가 붙여줬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가 2017년에 처음 등장한 후에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깊게층을 쌓는 경우에 앞에 이렇게 놓는 것이 더 좋다는 연구가 등장을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주고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한 후 기존처럼 레지듀얼 커넥션이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의 경우 흔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다만 이 비전 트랜스폼의 경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차이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피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반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데이터 샘플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인풋 인베딩이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LP 분야에서 인풋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번역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등장한 기법이 어텐션입니다. 디코더에서 출력 단어를 예측하는 매 시점마다 인코더의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텐션이라는 말 그대로 해당 시점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입력 단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함으로써 인코더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목표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텐션입니다.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을 보게 되면 768차원의 Z 벡터가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와 곱해져서 쿼리, 키, 밸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나중에 학습하는 과정에서 앞에 이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와 키 밸류의 내적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구해진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 이 밸류 값의 가중합을 통해서 어텐션 밸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밸류는 각 패치 입장에서 다른 패치의 인베딩 벡터와 유사도를 반영한 값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어텐션 밸류는 64를 차원의 값으로 가지게 되고 이 값은 후에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에서 왜 64로 설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셀프 어텐션이 한번 이루어진 것을 비전 트랜스포머의 베이스 모델의 경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12개의 멀티헤드 어텐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나온 한 헤드의 아웃풋이 앞서 보셨듯 64의 차원을 가지도록 설정을 하면 이제 12번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고 나면 768의 차원을 가지면서 인풋과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쳐 나온 아웃풋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거치고 역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MLP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이 MLP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 1개층짜리 레이어이고 3072로 그 노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MLP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큰 데이터셋에 대해 프리트레인 시키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3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을 시켜봤는데요. 이미지넷 데이터 중 클래스 1000개와 2만 1000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JFT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 앞서의 이미지넷 데이터가 100만 개에서 1400만 개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때 JFT 데이터셋은 거의 3억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넷처럼 퍼블릭한 데이터셋은 아니고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모델의 볼륨을 제한해서 총 3개의 볼륨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각 볼륨에서도 다양한 패치 크기에 대해서 실험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큰 볼륨 그리고 패치 사이즈도 이렇게 14로 상대적으로 작게 하여 인풋 시퀀스의 길이를 길게 한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논문이 발표될 당시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던 BIT 모델보다 높은 성능이었고 연산 속도를 보시면 역시 훨씬 적게 걸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BIT 모델보다 볼륨이 한 차례 작은
VIT 라지 모델마저도 이 BIT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는 VTAP 데이터셋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 대체적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응용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NLP에서 사용되듯 이미지를 시퀀스 토큰으로 다뤄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많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으며 컴퓨테이션 코스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구조만으로는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른 비전 태스크들에 적용하는 것과 프리트레이닝 메소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비전 트랜스포머의 확장과 같은 여러 챌린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